6월 6일 현충일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재명의 일회경 사태입니다. 이 민주당에서 발생한 사태 중에서 이재명의 리더십과 관계되는 사태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이재명에게는 치명적인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회경이 현충일을 앞두고 하루 앞두고 이제 혁신위원장에 발탁이 되면서 임명이 되고 9시간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이 일회경의 말 중에서 천안함은 자폭이고 조작이었다. 그러니까 천안함에 타고 있던 장병들이 스스로 폭탄을 터뜨려서 자폭한 것이다. 현충일을 맞아서 이 천안함 유족들과 또 살아있는 장병들에게 그 가슴에 대못을 박는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죠.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해서 현충일 선물 잘 받았다. 오늘 현충일 행사장에서 천안함 유족 생존 장병들과 함께 찾아뵙겠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최원일 전 함장이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 다시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입니다. 권칠승 이 수석 대변인이 최원일을 향해서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냐.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원래 함장은 배에서 내리는 게 아니지 않나. 이렇게 최원일 전 함장에 대해서 막말, 이건 뭐 거의 욕설입니다. 이렇게 욕설로 비난을 했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도대체 일회경이라고 하는 이 함량 미달의 거의 양아치 수준의 이런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왜 이재명은 임명을 했을까라는 배경을 순서대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름 전에 의원총회가 열렸고 비명반영계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 혁신위를 꾸리자. 그래서 혁신위에 많은 권한을 줘서 당을 근본적으로 좀 바꿔보자. 이게 이제 이재명으로 총선을 치른다. 이재명이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비명반명 쪽에서 내놓은 타협안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혁신위원장으로 여러 명이 거론이 됐습니다. 당 안팎으로. 그런데 갑자기 일회경이 등장을 했다. 이 일회경을 적극적으로 추천한 사람이 이해찬이었다. 두 가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일회경이 이런 말을 천안함은 자폭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욕설을 퍼붓고 아주 저질스러운 욕설을 퍼붓고 이런 행동, 이런 음모론, 이런 막말을 해온 사람이다라는 게 모두 이재명에게 다 보고가 됐습니다. 이 인터넷 치면 다 드러난 일을 어제 이재명이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모를 수가 없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전략기획팀에서 모두 보고를 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일회경이 이런 수준의 사람이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왜 일회경을 임명을 했을까? 단지 이해찬 때문에 했을까? 지금 일회경의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9시간 만에 일회경을 사실은 사퇴를 시킨 것이죠. 이렇게 사퇴를 시키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이런 욕설을 퍼붓고 천안함 장병들과 함장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대위라든지 혁신위 이 위원장이 참 묘합니다. 이게 무슨 당원들로부터 권리가 나온 것도 아니고 경선에 뽑힌 것도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선거를 해서 뽑힌 것도 아니고 권력이 당 지도부에서 임명한 겁니다. 그런데 뭐 전권을 행사하라고 하는데 이게 정치력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정당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정말 복잡한 이 정당 안의 권력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외부에서 정치 이외의 곳에서 굉장히 자신의 어떤 이 캐리어를 쌓아온 사람, 이 명성을 쌓아온 사람도 이 비대위라든지 이런 혁신위를 운영해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게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보여줬습니다. 실패를 많이 했죠. 성공한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이 혁신위원장이라는 게 권력 자체가 당대표가 임명한 사람인데 그 당대표를 오히려 필요하면 당대표를 혁신해야 되는, 당대표를 오히려 공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례경이라고 하는 정치적으로도 수준 미달, 또 하는 언행으로도 거의 양아치 수준의 이런 사람을 선택했을까? 여기에 이재명의 고민이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등과 의논을 하면서 자신이 공천권을 휘두르고 자신이 당대표직을 유지하는데 전혀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친명 반명을 좀 달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무늬만 이렇게 개혁, 혁신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뽑아야 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당 밖에서 이미 뭐 비대위나 이런 것을 이끌어 본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지금의 이재명은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와도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서는 이재명부터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을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앉힐 수는 없다. 비정상적이면서도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당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찾은 것이 이례경이었다. 이례경을 내세워서 혁신하는 것처럼 쇼를 하면서 적당히 비명반명계를 이렇게 따독거려 가면서 공천 과정에서 이제 이낙연도 들어오고 문재인도 있고 하니까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공천 과정에서 타협, 그러니까 야합을 하면 자신의 리더십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은 이 계산으로 이례경을 임명을 한 겁니다. 정치적인 이런 정무강박이 없는 이런 사람으로 혁신위가 된다면 이렇게 가져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례경을 사퇴시킨 것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지금 답이 있느냐? 또 다른 혁신위원장을 지금 찾아야 하는데 이재명의 이 계산대로 정상적인 혁신위원장이 오면 이재명 쫓아내는 것, 이재명 사퇴부터가 혁신 1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혁신위원회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또 다른 혁신위원장을 이재명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참 이게 웃음이 나오는 게, 이 이례경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례경으로 혁신위를 가면 앞으로 한동안 국민들 앞에 민주당이 얼마만큼 지금 코미디 수준으로 전락을 했는지 생생하게 다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민주당의 정치가 이런 수준으로 쓰레기 수준, 양아치 수준이 되어버렸다라는 걸 이번에 이례경 사태에서 선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전혀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슨 이재명이 뭐 갑자기 정신이 어지러워져서가 아니고 뭐 이 사법 리스크나 이런 걸로 복잡해져서 이렇게 판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입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법 리스크에다가 돈 봉투, 코인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움직일 공간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판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면서 이재명이 지금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선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면 혁신위원장으로 선택할 지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천을 두고도 이재명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그 친명들에 대한 공천을 거의 절반 이상을 내려놔야 이 당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있다. 혁신위원장도 상당히 뭐 외부에서 보기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을 할 수가 있다. 거의 자신의 많은 것을 내려놔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재명이 이걸 선택하기가 힘든 것이 지금 이재명의 이 당대표에서 당대표 권한이 절반 이상이 흔들린다면, 내려놓는다면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이재명의 신병 확보가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이재명과 같은 이런 소위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병 확보입니다. 이재명을 일단 구속시킬 수 있어야, 이 정도 이재명에 대한 비리 혐의가 드러났는데 구속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을 구속시키느냐 구속 못 시키느냐는 검찰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로 결정이 됩니다.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이렇게 이재명이 무너진다면 일정 부분 검찰의 수사는 굉장히 용이해질 수 있고, 이재명은 아마 이런 상태라면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구속이 돼도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이런 뭐 거의 해프닝이 됩니다. 이제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재명은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래경을 임명하는 이런 것은 뭐 거의 비상식적인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친명의 이재명 주변에서도 아마 비상식적이다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런 결정을 한다. 이재명이 지금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렸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갑자기 바보가 된 것이 아니고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선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길이 아니면 자기가 지금 많은 걸 내려놔야 되고, 많은 걸 내려놓으면 검찰에 신병, 검찰에 의해서 구속이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졌다. 이번 이 이래경 사태로 이재명의 상태, 민주당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국민들 앞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이래경이 한 말, 천안함에 대해서 한 말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도 이걸 별 문제 아니다라고 생각한 게 민주당의 지금 정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서를 드러낸 것이 권칠성입니다. 이 권칠성 수석 대변인이 천안함 함장이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그런 비판을 하느냐, 함장이 부하들 다 죽이고 그렇게 배에서 내리는 게 맞느냐, 이게 지금 민주당의 생각, 민주당의 관계자들의 정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별 문제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급박하고 자기 사정이 급박하니까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사정이고, 이 정확한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천안함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금 대부분의 생각이 이런 정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겉으로는 이게 민관군이 모두 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북한 소행이라는 게 드러난 건데, 자신도 이 정부, 민관군이 모두 참가를 했던 겁니다. 이 정부의 조사 결과를 자신도 신뢰한다라고 이렇게 얼버무렸는데, 사실은 민주당의 지금 정서가, 천안함에 대한 정서가 또 드러난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이재명이 이렇게 이 인선이 그래도 뭐 괜찮을 것이다, 비명 반명계를 좀 도닥거릴 수 있고 자신이 시키는 대로 모두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도 모르고 이 은행 수준도 거의 양아치 수준이니까 자신이 조정하는 대로 모두 가능할 것이다. 이래경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태가, 어제 이래경이 어제 인터뷰에서 더 사태를 부풀린 겁니다. 이래경이 한 이런 은행 이 부분도 뭐 비난이, 이건 뭐 도대체 계속 며칠 동안 비난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거짓말까지 하면서 어제 사태가 더 불거졌던 겁니다.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서 24일이면 이제 이낙연도 들어오게 되고, 이제는 친명 반명이 뭐 다 미천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재명의 계산도 다 드러났고, 이제 비명 반명,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비명 반명이 이런 이재명을 1년 동안 해결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저 비명 반명도 참 그 정치 수준도 그 나물의 그 밥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수준밖에는 안 되는데, 그래도 또 이재명이 또 양보를 좀 더 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통해서 또 야합을 하는 이걸 시도를 할 겁니다. 비명 반명은 계속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이재명을 계속 몰아붙일 겁니다. 몰아붙여야 지금 170명이나 되는 이 현역 의원들을 거의 적어도 30에서 40%를 잘라내야 하는데, 공천에서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뭐 줄 잡아도 현역 의원 5, 60명을 지금 잘라내야 하는 판입니다. 이 어느 쪽을 더 많이 자를 것이냐, 친명 몇 명을 자르고 비명 반명 몇 명을 자를 것이냐,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이 힘겨루기가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친명 반명이 충돌을 할 것이다. 많은 야합의 거래가 오고 갈 것이다. 이재명의 미천도 다 드러났고, 이제 비명 반명도 이재명에 대한 공격, 이재명 몰아붙이기를 최고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호기를 맞은 것이 이번 이래경 사태였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재명이 이런 정도로까지 이 뭐 판단력도 흐려졌고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지도 좁아질 만큼 좁아졌다.
이재명이 대표직을 던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이재명은 대표직도 던질 수가 없다. 대표직을 던지면 그 뒤에는 검찰이 기다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현충일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